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는 이런 게요, 즉흥적으로 저는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국민 여론에 대한 뭔가 면밀한 관찰이 있은 그 뒤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안 좋게 뭐가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아니 일건 말이야.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잡자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래놓고 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느니 뭐 최상병 뭐 특검부터 먼저 뭐 받아들이라느니 김건희 여사 특검도 뭐 받아들이라느니 그리고 뭐 25만 원에서 만 원도 깎아줄 수 없으니 전 국민에게 25만 원 주는 뭐 추가 경정 예산은 바로 약속하라느니 이게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보고 항복 문서 들고 이 백기 들고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국민들이 다 혀를 쯧쯧쯧 찼죠. 민주당 사람들 해도 너만 하네. 승자의 오만, 승자의 저주가 올 것이다 이 사람들아.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걸 제일 먼저 이제 알아차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녁에 황급하게 조국한테 전화 걸어서 조 대표 우리 밥 먹읍시다 해서 이제 밥을 먹었다는 거죠. 중국집에서 고량주 한 병씩 쫙 빨았다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술을 꽤 하나 봐요. 연태고량주 요만한 거 중짜리 병 우리는 그 두 병에서 한 병 나눠 먹어도 그냥 완전히 이렇게 골이 흔들흔들 하던데 두 사람이 각자 한 병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작은 병은 요만한 병이 있습니다. 파란 병이 이과두주라고. 그거는 저는 그거 이과두주 한 병만 먹어도 그냥 저는 아이고 뭐 눈앞이 흐릿해지려고 그러던데 아무튼 저 두 사람이 대단한 호주가인 것 같아요. 몇 도짜리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 고량주 도수 센 건 50도 뭐 50 몇 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40도짜리 마셨다고 해도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술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래갖고 어제부터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국면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조국이 이재명 이 옷소매를 붙잡고 형 만나줘. 아이 좀 만나달라니까. 아 형이 아니구나 동생이지. 조국이 한 살 더 많다면서요. 아 참 이번 영수회담 우리가 이제 또 남자 대 남자 만나면 서로 나이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3살인가 많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60년생인가 그렇고 저 이재명 대표가 63년생. 그래서 나이는 이제 윤 대통령이 형, 이재명 대표가 아우인 셈입니다. 서로 형 아우 하자 그러면 둘 다 싫어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거고 조국하고 저 이재명하고 조국이 이제 1년 빠른 형이라는데 아무튼 그 조국이 계속 옷소매 붙잡았잖아요. 그 범야권 연석회의 그리고 뭐 저 윤석열 대통령 만나기 전에 나 좀 만나줘 그랬잖아요. 제가 듣기로 한 서너 번쯤 됩니다. 그 이제 조국이 전라북도에 그 자기 지지 기반이 호남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전라북도 간 다음에 전라남도 뭐 광주 가가지고 이제 조국이 또 거기서 또 한바탕 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때 가갖고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뻐꾸기를 날리더라고요. 한번 만나달라. 말이 좋아서 범야권 연석회의지 다른 뭐 정의당 뭐 기본당 기본소득당 여기는 모르겠고 나는 그래 12석이잖아. 나부터 좀 만나줘. 이제 이런 거죠. 할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쉬운 쪽이 뭐 만나자고 이제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 쪽이나 뭐 박성준 그쪽 대변인이나 아주 매몰차게 안 만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랄까 네 가지가 없이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말이야 민주당이 대통령하고 만나는 건데 어디다 자꾸 숟가락 놓으려고 그래. 예? 뭐 10석 넘어가니까 뭐 자기네들 뭐 대단한 거라고 된 줄 알아.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어. 지금
윤 대통령하고 우리 대표님이 만나는 영수회담이라고 어디다가 자꾸 지금 끼어들라고 그러고 뭐 징징대고 그래야 조용히 좀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국 당 쪽에 그 대변인이 뭐 섭섭합니다. 뭐 이 섭섭자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원래는 그 용산 이관섭 비서실장이 이관섭, 그다음에 정무석이 한오섭, 그래서 그 비서실장 정무석을 섭섭이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섭섭이가 말이야 오늘 뭐 이러면은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과 정무석 그 이제 섭섭이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 이제 지난주에 물러났고 이제 새 얘기한다면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전격적으로 어제 이재명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기자들한테 웃으면서 내가 먼저 만나자고 그랬지 뭐 또 이렇게 폼 잡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럴 것이기 하죠. 근데 그렇게 폼 잡을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조국이 계속 만나자고 한 걸 이재명이 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만나자고 한 건 조국이 먼저고 그래 밥 한번 먹자라고 이제 연통을 넣은 건 이재명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 안국역 여기 이제 가깝습니다. 안국역 경복궁 옆에 인사동 그 골목 앞에 있는 안국역 근처 중국집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 거기 말하는구나. 저도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는 그 장소에서 이제 저녁밥을 2시간 반 동안 둘이서 2시간 반 먹으면 진짜 오래 먹는 겁니다. 예. 요즘 뭐 정치권에서 할 얘기도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모양이죠. 대통령도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면 4시간 반 먹고 여기도 이제 2시간 배석자 없이 둘이서 2시간 반 먹으면요. 어유 150분 밥 먹는 건데요. 네. 정말 할 얘기 못할 얘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옛날 얘기도 곁들여가면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어제부터 여론이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 아주 안 좋구나. 만나자 할 때는 뭐고 뭐 거부권에 대해 사과하라느니 뭐 특검 받아들이라느니 25만 원 그거 빨리 도장 찍으라느니 이렇게 마치 항복문서 내놓으라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국면전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 따라서는 이재명과 조국이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다. 뭐 이렇게 의기투합이라는 단어를 쓴 보도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의기투합 저렇게 웃으면서 손을 잡았지만은 저는 아주 일시적인 모양새라고 저는 봅니다. 저 두 사람은 절대 저런 모양새로 오래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래 가기 힘들 것이다. 서로 정치적으로 기량 자격이 매우 심각하고 뭐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조국은 임박한 사법 리스크, 이미넌트 리스크. 대법 판결이 이제 올가을에 나올지 초겨울에 나올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길로 조국은 이제 끝입니다. 아마 조국은 그렇게 나오면은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국은 2027년 혹은 2026년의 지방선거 포함해서 어떤 그 선출직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지금 비례대표로서의 국회의원직을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앞으로 2년 동안 교도소에서 콩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조국과 이재명이 손잡으면서 대등한 입장인 척 하고 싶겠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서로 몸무게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171석을 가진 거대 정당의 대표. 조국은 아무리 그래도 12석. 정치인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정당 대표
몇 석이냐에 따라서 그 정당 대표 몸무게가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171대 12. 몇 분의 1이에요? 15분의 1? 뭐 그쯤 되는 거죠. 그 음식점 자리에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석에 이재명이 앉았을 겁니다. 당연히. 상하석이 구별이 되는 자리였다면. 즉 그런 거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잠재적 대권 경쟁자이면서 서로 덧셈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고 서로 간에 껄끄러운 마이너스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정치인이다라는 것을 아마 본능적으로 서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의 동병상련을 겪는 척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성격이 틀리다. 이재명은 대법 판결까지 나오려면 아마 3년? 지금까지 1심이 어디도 나온 게 없거든요. 3년? 그러나 조국은 내일 모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조국은 아직 현역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현역 국회의원이고요. 조국은 이제 5월 말부터 현역 국회의원이 되는 셈인데 그때 뭐 이런저런 특검을 할 때 공조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택도 없습니다. 왜냐? 가령 더불어민주당이 145석쯤 되고 조국이 12석이 있어서 그 둘을 합해서 157석이 되는, 조국당이 반드시 힘을 보태야만 과반이 될 때 그때 조국이 직사대접을 받는 거지. 조국 뭐 있으나 마나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171석인데 조국이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국에게 아쉬울 게 하도 징징대고 뭐 범야권 연석회의 그 얘기를 하고 야 그거 한번 하는 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론이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만나주는 것, 뭐 이왕 만나는 것 술 한잔 먹고 옛날 얘기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에게 조국당을 향해서 선도적 역할을 바란다. 사회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요. 이런 말이 이제 둘이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자들한테 하는 말인데 그게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정밀하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도적 역할. 그 다음 보죠. 조국 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도적 역할, 수권 정당 서로 덕담을 주고 받았는데 저는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할 일이 따로 있구나.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할 일이 따로 있구나 뭐 이런 있는데 아무튼 선도적 역할은 매우 뼈가 있는 말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도적 역할 좋아. 특감이 됐든 뭐가 됐든 검찰 개혁이 됐든 그래 목소리 내보라고. 다만 쇄빙선은 오케이. 먼저 앞장서서 머름을 한번 깨봐. 얼음이 깨질지 니네 배가 깨질지는 모르지만 한번 깨봐. 그러나 예인선은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인선도 아니고 견인선도 아니야. 너네가 간 항로를 따라서 우리 배가 가리라는 보장, 그런 기대하지 마. 너희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얼음판을 깨고 간다니, 쇄빙선을 한다니, 그래 잘해봐. 그렇지만 너네 배와 우리 배를 뭐 이 쇠줄로 연결해 가지고 그쪽 끌고 가면 우리가 이렇게 딸려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국 당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한테 수권정당이라는 것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길 바란다 이런 것이지요. 네, 그게 수권정당이라는 뜻입니다. 총선을 이겨도 수권정당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말을 조국은 이제 해줍니다. 이재명 귀에 달달한 이야기를 범야권의 192석의 대표라는 수권정당이라는 이제 이런 말 해주잖아요. 그런데 조국은 정치적 속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개헌을 하든지 그것을 비롯해서 어떤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대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막을 내리게 하고 제7공화국 조국이 얘기하는 바, 그러니까 대통령 뭐 4년 중임제라는 식으로 이제 개헌을 해서 다시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에 이재명을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고 그 이재명이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조국을 사면복권을 해서 조국이 이제 뭐 그 다음에 뭐 대권을 좀 꿈꿔보는 그런 이제 로드맵을 상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재명은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데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보도가 몇 번 되고는 했었습니다.